자, 여러분들 그 교재 우리 엔딩에 맨 뒤로 가보시면 219페이지 있어요. 자, 219페이지 보시면 재산의 평가 중에서 이제 좀 배워보는 건데, 재산 평가는 두 가지 정도, 주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평가의 원칙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거예요. 다만 상장 주식 평가는 종가가 아니라 이전 이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간다. 다만 이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 기억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자, 비상장 주식은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두 개를 가중평균해요. 가중평균. 하나는 순자산 가치, 그리고 하나는 순손익 가치를 평균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질적인 요소죠. 하나는 BS고 하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손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당 얼마냐를 일단 따져봐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 한 주당 가치, 손익 가치. 그러면 얘는 특정 시점이 얘는 일정 기간이잖아요. 주당으로 보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재산이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이익을 가지고 하면 1년에 5% 번다라고 치면 10억짜리면 5천만 원인 거잖아요. 5천만 원을 가지고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 그거의 몇 배를 한 게 가격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퍼가 뭔지는 아시죠? 한 주당 가치, 한 주당 손익에 퍼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퍼를 우리 세법은 10으로 보는 거야. 10. 그래서 10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 10%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속증여세에선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의 10배를 순손익 가치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순자산 가치는 BS에 자산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채가 있겠죠? 그걸 뺀 거, 요게 순자산 가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세법상 조정은 다 해요. 세법상 전부 조정을 해요. 사실은 유보 같은 것도 다 조정을 하게 돼 있어. 세무상 자산이니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영업권 있죠. 영업권. 이것도 계산을 해서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되게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럼 영업권의 가치를 임의로 계산해요. 원래 회계학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 이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연평균 10% 이익 이상의 이익률이 있다. 그러니까 ROE 기준으로 10% 넘게 벌고 있어요. 그러면 초과 수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거에 영업권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산 중에서도요, 회계상만 자산인 것들 있잖아. 세법으로 보기에 자산이 아닌 것들은 또 빼요. 실무 훨씬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이거 평가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게, 미리 준 비용 성격은 다 자산으로 안 봐요. 미리 준 비용. 미리 준 비용의 대표적인 게 선급비용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개발비예요. 개발비. 세법에서는 개발비 이거 상속세 평가할 때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미 돈 나갔는데 우기는 거죠? 돈 다 나갔는데 우기는 거잖아. 그게 무슨 자산이야? 팔 수 있어? 그걸 가지고? 교환 가치가 있어? 1도 없죠? 그렇잖아요. 팔 수도 없는데 뭐. 그래서 개발비 이런 거 우리 세법에서는 상증세 할 때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유보도 조정해요. 유보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자, 거기에 이제 순자산 가치는 요 금액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실무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게 중간에 증자나 감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조정하게 돼 있어 사실은. 하지만 평가일 현재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한 주당 가격이 나오겠죠? 주당 가격.
뭐 BPS라고 들어봤어요? BPS? 들어봤어요? 북퍼 BPS 들어봤어요? 장부당 일주당 가치 뭐 이런 거 BPS. 그래서 그런 걸 계산을 하는 거고 순손익 가치는 이렇게 계산해요. 내가 요때 사망을 했어요. X3, X2, X1. 이거의 EPS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EPS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손익이 있으면 그 순손익 가치에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물론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도요. 당기순이익으로 안 하겠죠? 당기순이익으로 안 해요. 세법상 순손익을 계산해요. 그래서 세무조정 있었던 것 중에 다 조정을 하게 돼 있어. 다시. 백으로 조정하고 그래.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미완료 소득 있죠. 미완료 소득. 그 계산한 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세무조정의 반대로 리턴을 다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접대비 송금 불산입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추인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기분 있죠?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회계상으로는 진짜 돈 나갔잖아. 접대한 거 맞잖아.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물론 미완료에서는 접대비 조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조정을 해요. 그렇죠?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그 항목들 있잖아요. 미완료 했듯이 다 반대로 꺾으면 돼. 송금불산이면 송금산입으로 반대로 꺾으면 되는 거고 송금산입이면 다시 입금산입으로 반대로 꺾으면 되는 거야. 항목이 되게 많아. 그거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냥 다 꺾어 다. 이 동네 나오면 그냥 다 꺾어 그냥. 이해하셨어요? 그냥 다 꺾어 다. 다 바꾸면 돼.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이 세무회계 책에 있는데 그거 못 외워요. 그냥 다 꺾어.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온 값은 가중평균한 값은 EPS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주당 손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밸류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퍼가 필요하죠. 곱하기 10배 10배. 나누기 0.1이에요. 10배 10배.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어떻게 하냐면 원칙은 얘 40%, 얘 60%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냐면 손익이 더 중요한 거죠. 회사의 주식 가치는 손익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지 않으면은 주식이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나요. 그렇잖아요. 되게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 있지. 그렇잖아. 앞으로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소설을 막 쓴다면 포캐스트를 한단 말이야. 야 이거 올해 예상 이익이 얼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1, 2년만 보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막 5년, 6년 보니까 맨날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고 딱 1, 2년인 것 같아. 1, 2년. 어쨌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하면 좀 달라지죠. 부동산 과다법인 재산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익가치라는 거 하면은 되게 적게 나와. 왜냐면 강남에 여러분 건물을 사도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손익가치로 하면 주식가치가 되게 적어.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을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다 부동산을 법인화시키고 다 주식을 증여했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돼서 증여세가 너무 낮았어 사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법인이면 이렇게 바꿨어. 자산가액의 50%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저 비중이 바뀌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손익가치가 여러분 계산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마이너스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럼 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넣어. 마이너스로.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가거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손익가치가 엄청 낮은 회사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결과까지 생기냐면 다 0이잖아. 그러면 그때만 0이야. 이 전체 값 계산한 게 0이면 0인데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마이너스 다 반영해줘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낮아. 특히 비상장법이 굉장히 알짜인데 적자가 큰 해가 있어. 일부러 적자를 만들 수도 있어.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비상장법인인데 예전에 퇴직금 있죠. 퇴직금. DC에다 한 방에 쭉 밀어넣는 거야. 그러면 특히 마지막 해 이익을 얘가 가중치가 제일 높잖아. 확 떨어지지. 그럼 얘도 확 떨어지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전체 값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2월 달에 DC 왕창 때려넣고 2월, 3월에 증여하는 거야 그냥. 회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해하셨죠? 그리고 올해 장사가 좀 안 됐어. 회사 현금도 꽤 많은데.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야. 자녀에게 한 3% 증여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연말에 차등배당해서 옛날에 차등배당이 인정이 됐다. 초과배당. 지금 안 되지만 그래서 배당 확 땡겨놓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를 때리는 거지. DC 돈 다 빼고 그럼 BS 가치도 낮아졌겠지. 거기에 모두 낮아 손익도 왕창 낮아졌지. 그래서 회사가 뭐 시장에서는 한 몇백억짜리 500억짜리 회사라도 이러면 100억도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죠. 그럼 자녀가 증여세 낼 게 없잖아. 대신 차등반에서 돈 생겼었잖아. 그 돈 가지고 내는 거지 보통. 가압상속 공제까지 받으면 더 대박이지. 사전 증여 받으면 10% 20%만 내면 되잖아. 그거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세금 거의 없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주식 가치 평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중 평균한 값이 저 1번 순자산 가치 있죠? 저금액의 80%는 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미니멈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최소 80%는 해라. 그래도 낮은 거죠? 여러분 당장 이게 BS상 가치는 당장 처분했을 때 가치랑 거의 똑같아. 청산 가치랑. 그거에 80%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 완전 대박이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비상장 주식의 평가의 기본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22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와 자산 가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법인은 3대 2로 가는 거야. 손익 가치 3, 자산 가치 2. 부동산 과다 법인은 손익 가치 2, 자산 가치 3으로 가는 거고 그 비교 금액은 허들이에요, 허들. 그래서 순자산 가치의 80%는 넘어야 된다라는 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이만큼은 계산한다. 그래서 1주당 순손익 가치는 순손익에게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3, 2, 1. 이해하셨죠?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먼 거 있죠? 3년 전 거.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6분의 1이죠? 6으로 나누고 그 다음 거는 6분의 2니까 3으로 나누고 마지막 건 2로 나누시면 돼. 가중평균 하셔도 되고. 순자산 가치 그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박스 안에 영업권 평가액을 합산한다 되어 있죠? 그렇게 합산하시면 되는 거고. 한편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자산 가치로만 아예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80%가 아니라 그냥 100%를 순자산 가치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청산 중이거나 뭐 사업 개시 전 법인 그리고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있죠? 이런 경우는 순자산 가치만으로 해요. 동그라미 2번이 가장 큰 문제야. 3년 미만 법인이야. 우리는 이런 걸 시장에서 뭐라 불러요?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스타트업. 들어봤어요? 스타트업을 2년 정도 했어요. 회사 같이 뻥 터졌어. 지금 뭐 개발했어. 날라가 지금. 사람들이 와서 사고 싶어 안달이야 지금. 야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자 그러면 장부상 가치는 제로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심지어 마이너스도 많아. 자본 잠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고민이 빵으로 줘도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야.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거야. 엑짓하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엑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는데 이거 돈을 팔고 나갈 거 아니야. 지분을 일부를 팔고 아니면 상장을 시키든지. 근데 가치가 빵이라니까 빵. 상속증여세법은 순자산 가치만으로 하려면 이익도 난 적 없고 이러면서 이익도 난 적이 없어. 순자산 가치 없어. 장부야 이거 다 장부. 자본 잠식이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그러나 뭔가 이제 something special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시장에서 몇백억 한다니까? 근데 상속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0이야 0. 그래서 오히려 100만 원만 됐으면 좋겠어 이래 막. 0으로 주기엔 또 그렇잖아. 그렇잖아. 이게 항상 우리의 최고 고민이야. 0으로 줘도 되나? 줬는데 가치가 없다니까. 빵이라니까. 0도 되나? 이거야 이거. 제일 힘든 게. 이거 만 원에 할까? 100만 주? 막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주 만 원에 할까? 0.1원? 이거 달러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해. 0.1센트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제일 고민이야. 나도 제일 고민. 스타트업 요즘에. 뭔가 다른 방법이 그래. 인위적으로 만든 가치잖아. 인위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할증평가.
자, 어마어마한 규정이 생겼죠.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안 해.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주식이라면 할증평가하죠. 우리 삼성그룹 회장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최대 주주니까 다 할증평가하는 거야, 주식. 그죠? 할증평가. 그래서 뭐 세율이 60% 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50% 구간이잖아. 상속 공제해봐야 30억이 최대 뭐 얼마 하겠어. 배우자 공제 30억, 일괄 공제? 뭐 해봐야 뭐 30 몇 억이야. 뭐 조 단위에서 30 몇 억은 지금 의미 없는 숫자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 다 윗구간에서 30억 초과 구간이잖아. 지금 다 50%야. 그런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가중평균 하잖아. 가중평균. 상장 주식이 많잖아요. 비상장 주식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비상장 주식도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평가했을 거야.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 옛날에 나 에버랜드 평가했었거든. 우리 나 회계부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비상장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평가하잖아. 그럼 얘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가 또 자회사가 또 있잖아. 그러면 에버랜드 같은 거 평가할 때 보통 회사를 100개 물고 가. 100개. 100개를 같이 평가해야 돼. 100개 한다고 100개.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매년 연초에 주식평가를 다 해놔. 중간에 거래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다 해놔 다. 매년 해 매년. 뭐 중앙일보그룹 이런데 매년 해. 몇 억 주고 매년 회계법인 그냥 매년 해. 그냥 하던데 계속 시켜. 그쪽에 히스토리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싹 다 하는 거야 싹 다. 이해하셨어요? 매년 해 그냥 매년. 100개 물고 가는 회사 많아 100개. 거의 물고 가. 대신에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그냥 여담인데 내가 그 자회사의 지분이 10% 미만이면 취득원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10% 초과하면 상속증여세법상 다시 평가를 해서 얹어야 돼. 그렇죠? 또 밑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10% 이상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야. 순환 출자 구조니까 서로 방정식 세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또. 힘들어 실제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야. 한 10명이서 같이 하는 거야. 10명이. 10명이 회의실에 화이트보드 놓고 이렇게 해서 지워가면서 하거든. 정답은 아무도 몰라. 정답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답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이해하셨죠? anyway,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업권 가액 같은 거 합산한다. 순자산 같이 할증평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핵심 문제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228페이지에 8번 있어요.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주자 갑씨가 상속받은 주식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갑씨가 상속받은 설악의 주식에 갑씨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얼마로 평가되는지를 계산해보래요. 1번 상속받은 주식은 비상장이에요. 비등록. 설악의 주식 5,000주이며 상속 개시일은 3월 2일이고 최대 주주는 아니래요. 최대 주주가 아니면 할증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 주식만 받았다는 얘기고 세무상 자산이라고 돼 있죠. 영업권을 포함한 금액이 30억이라는 거야. 이게 30억. 그리고 세무상 부채는 20억. 그러면 10억이 세무상 순자산 가치가 되겠죠. 자, 그걸 몇 주로 나누면 돼요. 지금 10만 주가 있는 거죠. 그 중에 5,000주 받은 거잖아. 그럼 주당 장부상 순자산 가치는 4,000원이 돼요. 4,000원. 4,000원이 아닌데? 뭐지? 10억 10만 주 만원. 아, 40% 한 거구나. 만원이고 여기에 이제 40%를 곱한 값이 4,000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순손익 가치가 필요하죠. 3번 자료에 있죠. 3년 전, 2년 전, 1년 전 주가 계속 올라가는 회사네. 그래서 첫 번째 1,500원 곱하기 6분의 3. 두 번째 1,200원 곱하기 6분의 2. 마지막으로 900원 곱하기 6분의 1. 근데 이건 한 주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야. 밸류 할 때는 10배 곱해주는 거야. 0.1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나오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13,000원이에요. 여러분 80%는 해볼 필요도 없어. 얘가 낮아질 때만 하는 거야. 얘가 굉장히 낮을 때만 하지. 그죠? 가중평균 하는 거니까. 이게 순손익과 가치가 낮을 때 하는 거지. 60%. 그러니까 허들은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요 금액이 얼마냐면 7,800원. 가중 평균된 값은 11,800원이 되는 거예요. 한 주당 가격이 돼. 거기에 상속 재산가액은 5,000주 곱하시면 상속 재산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 9번 해볼게요. 9번. 9번을 보면 갑이 21년 1월 5일에 딸에게 증여를 했대요. 한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래요. 실로암이라는 회사가 있고 11,000주 중 6%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을은 실로암 주식의 55%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50% 있으니까 최대주주가 되는 거죠, 지금? 20% 할증하라는 얘기죠, 할증. 자, 그리고 2번 실로암은 자산 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학 계획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무상 자산가액은 50억. 이게 50억이라는 얘기죠. 부채가 28억인가요? 28억. 그럼 순자산은 22억이고 11만 주를 가지고 있죠. 한 주당으로 치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한 주당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2만 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곱하기 60%죠. 자산의 60%예요. 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니까. 자, 아래 손익이 있죠. 순손익. 20년 550원. 곱하기 6분의 3. 마이너스 그대로 가는 거야. 320원. 마이너스 6분의 2. 마지막 해 18년께 400원. 곱하기 6분의 1. 10배, 10배. 고시 이율이 10%죠? 10%로 할인하라는 얘기야. 영구 현금으로. 그럼 요거 나오겠죠? 그럼 주당 단가가 보시는 것처럼 2,350원. 부동산 과다보유법이니까 잘 냈지. 이거 굉장히 낮게 나오지. 일단 어쨌든 얘 40% 해봐.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값이 12,940원인가? 뭐 이런 거야. 근데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에 80% 하면 얼마 나와요? 16,000원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낮잖아. 16,000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6,000원 끝나는 게 아니라 할증평가 해야 되겠죠? 그죠? 최대니까. 부동산 보통 최대주주 할증평가 다 돼. 부동산업이 웬만한 건물이면 중소기업 잘 안 나와. 업종에 제한은 없지만 그 매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건물 정도도 중소기업 안 나올 거야 아마. 이해하셨죠? 할증평가 다 돼. 그러면 1.2 하면 원래 순자산 가치 장부 가치는 나오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19,200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2,500주를 상속받았대요. 그러면 주당 가격 계산한 다음에 2,500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속 개시 전 최근 3년간 순손익이 나왔죠? 3,100원, 3,500원, 3,200원. 가장 최근 거 3,100원 더하기죠? 두 번째가 3,500원. 이거 거꾸로 써서 틀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요게 얼마죠? 마지막이 3,200원인가요? 세무사 시험 보는 분들 20년 이내에 기출문제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전 10년 동안에 이게 비상장 주식 금액 계산하는 게 세법학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있어요. 한 번 있어. 한 번. 계산하라고. 세법학 시험에. 이해하셨죠? 곱하기 10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32,500원. 이렇게 돼 있고 자산 순자산 가액 그 자체로 줬죠. 260억을 준 거야. 즉 다른 게 아니라 이게 260억이라는 얘기야. 260억. 참고로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세법학 문제는 요 정도 난이도였어.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 대신에 말로 조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 이걸 좀 표현하고 계산 근거 대고 그런 게 있었어. 200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260억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주식수를 나눠야 되겠죠. 주식수 제시되어 있는 게 100만 주죠. 100만 주.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 그렇게 나온 단가가 26,000원. 이게 더 크니까 허드는 안 걸리겠지. 손익가치가 더 크니까. 여기에 자산은 40%, 손익은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최대 주주는 아니라고 돼 있죠. 계산을 하면은 29,900원이 나와요. 곱하기 2,500주 하면 7,475만 원. 이렇게 나오고 문제 15번 한번 해볼게요. 15번 연습 문제. 회계사 18년에 나온 문제인데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교재 722페이지네요. 상속받은 주식수는 7만 주고 상속 개시는 7월 1일. 부동산 과다법인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할증은 해야 될 수 있죠. 최대 주주라면. 중소기업만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산총계, 부채총계가 있는데 자산총계 개발비가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개발비는 세법이 인정하는 자산이 아니야. 근데 영업권도 있죠.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자산총액은 그대로 100억이 되는 거죠. 100억. 그래서 자산총액은 100억. 부채는 50억인데 이게 재밌어. 부채 총계는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액 8억이 포함되어 있고 추계액의 50%라는 거야. 상속증여세법상 퇴직금은요 진짜 줘야 되는 금액이야. 이거는 밖에 적립하든 말든 상관없어. 줘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 그 자체를 인정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회에 적립했든 말든 상관없어. 아직 D, C형이면은 없지. D, B형. 그러니까 회사가 줘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추계 그대로 계산해. 그래서 보시면 8억이 누락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토탈 16억인데 50%만 잡혔다는 얘기죠. 그럼 부채는 58억 되는 거지. 그럼 자산은 42억 되는 거고. 자산 42억. 발행 주식수는 10만 주죠. 그럼 42억을 10만 주로 나누면 돼. 그 금액이 거기에 1주당 순자산 가치 42,000원 됩니다. 42,000원.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죠. 근데 거기 조정 자료가 있잖아요. 조정 자료. 좀 힘들지. 해볼까요? 우선 20년 있죠. 2020년. 최근 거부터. 2019년, 2018년. 2021년 기중에 증여하거나 하면은 무조건 20년 거 쓰는 거야. 20년 거. 21년 12월 30일 날 해도 20년 거 써. 21년 12월 30일 날 해도 결산 안 하는 거야. 21년 12월 31일 날 하잖아. 해야 돼. 하루 차인데 해야 돼. 실무에서. 내가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합병을 할 때 합병 등기를 12월 30일로 해 다. 31일로 안 해. 31일로 하면은 주식 평가를 다시 해야 돼. 비상장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래. 그래서 다 30일로 해. 30일로. 지금 의미하시겠어요? 31일로 안 해. 귀찮아서. 또 왜냐하면 31일 날로 한다는 얘기 미리 주가 합병 대가 비율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걸 예상할 수가 없어. 좀 법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하셨죠? 기중에 해도 똑같아. 각사소가 나 있죠. 6억 5천, 5억 8천. 6억 5천, 5억 8천. 그리고 4억 7천. 조정해 주시면 돼요. 환급금 이자 이런 거 조정하는 거야. 입금 불사립했으니까 다시 더 해야 되겠죠? 반대. 법인세 송금 불사립했으니까 다시 빼는 거야. 접대비 한도 초과 송금 불사립했으니까 다시 빼는 거야. 법인세 등 송금 불사립했으니까 다시 빼는 거야. 그렇죠? 지급이자 송금 불사립액 이자 나갔잖아. 돈 버는 거 1년에 얼마 버니 이 얘기야. 세법상 무슨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 불사립
돈 진짜 나갔잖아. 법인세 실제 나갔잖아. 그렇죠? 요래가지고 손익가치를 계산해. 그러면 얘가 505, 450, 375가 돼. 그러면 그게 지금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가격이 나오겠죠. 5억 500, 4억 5천, 3억 7,500을 1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5,050원, 한 주당 4,500원, 3,750원. 그걸 6분의 2,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로 해서 가중평균 한 다음에 10배 곱하면 돼. 그러면 순손익가치가 46,500원 나와요. 그러면 순 1주당 평가액은 42,000 아까 계산했던 BS가액의 40% 부동산 과다법인 아니니까 손익가치 46,500원에 곱하기 60% 가중평균하면 44,700원 되고 비상장 주식 평가액은 마지막으로는 금액을 다 곱해달라는 거지. 1주당 평가액 그 자체는 할증이 아닌 거야. 그거까지만이고 그런 다음에 44,700원 곱하기 1.2 곱하기 몇 주 받았어? 7만 주 받았어요. 7만 주 곱하면 최종 금액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해설에 더하고 빼는 게 법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놨는데 다 어떻게 외우니 이걸 여러분들. 이게 개념은 이런 거야. 진짜 버는 돈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1년에 수익력이 얼마이냐. 근데 세무조정은 다른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진짜 버는 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게 순손익가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상속세 다 푸는 거야. 상속세. 상속공제랑 해가지고 쭉 푸는 거야. 그거 해보면 특히 상속공제가 뭔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쉬었다 하겠습니다.